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얼굴 345 성형외과의 박종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광대 축소술을 저희가 모형을 가지고 줄이는 것을 보여드렸어요. 이 모형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사각턱 축소술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각턱 축소술은 이 아래 턱에 발달된 부분의 각을 자르고 아래 턱 자체를 줄이는 수술이에요. 저희가 디자인을 해보면은요, 이런 식으로 절골을 하게 됩니다. 이걸 자른 거랑 안 자른 게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요, 이렇게 아예 위에까지 자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자르면 앞에서 봤을 때 폭이 조금 더 줄어 보여요.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절골을 하고 보니까 옆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절골이 돼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턱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됐어요. 옆에서 개턱으로 보이는 게 안 이쁜 거예요.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위에까지 절골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. 아래쪽을 절골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옆의 모습과 각도가 달라질 만큼 절골을 하고, 폭을 줄이기 위한 피젤 절골과 교근 축소, 필요하면 혀부지방 제거, 세로 방향으로 폭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식으로 위에서도 올라오고 옆에서도 줄어드는 그런 것을 조합해서 턱이 입체적으로 작아 보이도록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이 해골들에 보면요,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. CT나 이런 걸 잘 봐도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. 이 뼈 안에 신경선이 지나간다,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. 맞아요. 이 안에 신경선이 지나갑니다. 이 신경선은요, 뇌신경에서 나오는 3차 신경인데요, 이 안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. 이 구멍으로 다시 뚫고 나옵니다. 이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이쪽과 이 앞쪽이 입술까지의 감각이 손상됩니다. 그래서 이 뒤에서 톱날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거를 더 앞쪽까지 연장을 해서 자르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톱날이 여기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 앞쪽을 다시 더 열고 앞쪽에서 잘라오는 거와 뒤쪽에서 잘라가는 게 만나도록, 그래서 큰 뼈 토막을 한꺼번에 제거하도록 그런 식으로 수술을 디자인하게 됩니다. 근데 오늘은 요 뒤에 긴 곡선 사각턱 자르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래서 사각턱을 절골을 해볼게요. 우리가 입 안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런 각도로 아주 가파른 각도로 보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 각도로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90도로 꺾어진 톱날을 사용합니다. 입 안으로 이거를 넣고요. 그래서 뼈를 이렇게 잘라냅니다. 그래서 잘라낸 뼈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. 자른 거에 따라서 턱 옆 라인의 각도가 달라지고 각이 이제 위로 이동하게 되죠. 예전에는 곡선으로 더 위에까지 이렇게 자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 신경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잖아요. 신경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을 하고 절골을 하면 됩니다. 그 원칙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언제나 안전해요. 원칙을 위배한다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절골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다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.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피젤 절골과 교근 절제, 혀부지방 제거, 이렇게 세 가지 조작을 합니다. 저희가 한번 이걸 연습 삼아 해봤는데 피젤 절골은 이 플라스틱 모형에서 하니까 이 플라스틱 토막 조각이 정말 사방팔방으로 너무 많이 튀어서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요 밑에 면에 보면은 요 두께가 있죠, 그죠? 그래서 요 바깥쪽 피젤골을 요런 두께로 얇게 한쪽 피질골을 제거하는 겁니다. 한 3mm 전후 줄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줄이는 거예요. 이쪽 뼈도 3mm, 이쪽에 근육에서도 2, 3mm, 앞쪽에 혀부지방에서도 1, 2mm,
필요하면은 나중에 지방 흡입도 한 1mm. 이런 것들을 다 이것저것 합치면 밖에서 봤을 때 폭이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. 그러면 옆에서도 앞에서도 조금 더 작은 턱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사각턱 수술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술 뒤에 환자분들께서 꼭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입 안에 상처들이 있잖아요. 상처를 깨끗하게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. 우리가 뭘 먹고 그러면은 실밥들에 찌꺼기가 엄청 많이 껴요.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야 염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글을 열심히 잘 해주셔야 돼요. 우리가 자주자주 가글을 해서 입안의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입안에서는 상처 치료입니다. 두 번째, 한 달 정도는 술, 담배를 삼가해 주셔야 돼요. 뭐 당연한 얘기죠. 어디 가서 의사 선생님이 술, 담배 하라고 하는 적 있습니까? 몸 안에 니코틴이 들어가면 혈관이 확 수축을 하고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염증과 맞서 싸우는 능력, 뼈가 재생되고 회복되고 낫는 능력이 훅 떨어져요. 상처가 낫는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주, 금연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약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. 빼먹지 마셔야 돼요. 약 먹으면 속 버리는데요. 이러고 약 안 드시는 분들 있어요. 다 저희가 필요하니까 드리는 겁니다. 약 빼먹지 말고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.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. 한 달 동안 씹는 거 안 해야 돼요. 우리가 씹는 근육이 요 턱에서부터 광대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우리 여기 다 뼈 잘랐거든요. 얘네들이 뼈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면 튼튼해져요. 그 다음엔 뭘 어떻게 씹든지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뼈가 아물고 붙기 전에 자꾸 씹으면 이 뼈가와 나사가 고정하고 있는 게 마냥 원래 내 뼈만큼 튼튼하지는 않습니다. 세게 씹으면 고정한 게 불안정해지거나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딱딱하고 질긴 거 씹지 마시고 부드러운 거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러한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주시면 다 안전하고 무난하게 상처가 낫고 작고 예쁜 얼굴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각턱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절골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. 저번에 광대축 수술에 이어서 사각턱 수술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좀 재미있으시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턱끝 수술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만들어서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